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무거워 보이는 백팩을 메고 다닌다. 백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양복의 백팩 원조는 안철수일 듯. 10년 전인 2012년 글을 참조하면 이해가 된다. 안철수 박사, 낡은 가방 속 고민의 무게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가 책을 이야기할 때 간혹 인용하는 독일의 데무노 마르틴 발저의 명언입니다. 안철수 박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서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지요. 독서는 안철수 박사의 생활 중 일부나 다름없겠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평상시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늘 책이 함께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인 것 같더군요. 과거 안철수 박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은 상당히 무게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방에 들어있길래 그렇게 무거울까 싶을 정도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방 속에는 수많은 메모지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메모지를 가방 속에 넣고 다녔을까요? 언제가 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물었더니 안철수 박사는 가방의 무게는 고민의 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랩 CEO 시절에는 늘 회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기업은 CEO의 고민의 무게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리고 메모지에는 좋은 글을 쓴 주제나 아이디어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메모지가 나중에 칼럼이나 책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항상 치열하게 살아가는 안철수 박사의 인생은 바로 가방의 무게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방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때 고민의 무게도 줄겠지요. 지난 7월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2004년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이 나온 이후 8년 만의 일이지요. 중간에 일부 공저 등 책도 나왔지만 새로운 관점의 책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셈입니다. 안철수 박사에게 책을 출간하는 일은 그동안의 고민의 무게를 비우는 시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머릿속에 담겨진 고민을 비우면 새롭게 또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안철수 박사가 책을 손에 쥐면 행복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민의 결과이고 또 다시 채우는 시작이기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안철수 박사는 왜 낡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안철수 히스토리 내용 중 일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낡은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안철수 박사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출근했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쪽 어깨에는 가방을 둘러맨 모습이었다. 검은 색계통의 백팩 스타일 가방이다. 특별한 외부 행사가 없는 한 그는 늘 편안한 복장이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직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어떤 권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격식도 따지지 않았다.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매일 양복을 입어야 했던 나는 알랩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새로웠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안 박사의 가방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다. 2003년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됐다. 내가 그의 가방을 들겠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자신이 들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내가 가방을 들게 됐는데 가방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나의 한쪽 어깨가 짓눌려질 정도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다. 사장님, 가방이 꽤 무겁네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러자 안 박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대부분 메모지일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적은 것들인데 아마 몇 킬로그램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놀라서 또 물었다. 메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 버리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세요? 제 고민의 무게 같아서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도 해요. 회사 일에 대한 메모도 있고 글을 쓰려는 아이디어 메모도 있어요. 어떤 때는 메모만 잘 정리해도 좋은 칼럼을 쓸 수 있더라고요. 안철수 박사는 메모광이었다. 그는 독서광, 활자광이기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즉시 메모했다. 새로운 책이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출간하면 즉시 구입했다. 그는 경영, IT, 소설, 인문 등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다. 어린 시절에도 글자란 글자는 다 읽어버리는 활자광이었다고 했다. 그가 적어둔 수많은 메모는 CEO로서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외부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칼럼의 소재로 사용됐다. 지난 2011년 초 MBC 스페셜 단철수와 박경철의 녹화가 있을 때였다. 광교에 있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실에 박경철 원장과 김재동 씨가 나타났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김재동 씨가 안 박사에게 쇼핑백을 내밀었다. 새 가방이었다.
두 사람은 그가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최신 스타일의 백팩 가방을 선물로 들고 온 것이다. 안 박사는 특유의 천진난만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다. 잠시 후 김재동 씨가 갑자기 안 박사에게 낡은 가방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그는 마지못해 자신이 들고 다니던 가방을 건넸다. 김재동 씨가 열어본 가방 속에는 메모가 가득한 A4 용지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생활요금 고지서,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김재동 씨와 박경철 원장이 놀라는 표정을 하자 그는 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 박사의 가방 속에는 회사 일은 물론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잡동사니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메모의 습관은 안철수 박사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출간한 저서는 11권이 넘는다. 알랩 설립 직전에 쓴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를 시작으로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을 썼다. 이 책들은 대부분 메모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인지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그의 가방은 꽤 가벼워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안 박사의 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철수 박사는 책을 쓰는 일이 무척 힘들지만 완성된 책을 받아드는 순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언제쯤 다시 그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그날이 기다려진다. 안철수 히 스토리 중에서 그렇게 고민의 결과는 또 다른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발간된 후 국민적 필독서로 곧장 베스트셀러로 진입했지요. 안철수 박사의 생각이 대화 형식의 책으로 발간된 것은 어려운 주제를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책을 통한 소통과 공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늘 상대방 입장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이 먼저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박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조들과 사회가 준 혜택이라고 여길 정도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가진 적어도 절반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겠지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는 고민의 결과인 셈입니다. 안철수 박사의 평생 삶 자체가 국가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인 이유이겠지요. 우리나라 사회에 안철수 박사와 같이 사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들이 많아진다면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하루입니다.